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요 도면 보이시죠? 요 도면에 대해서 우리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의 특징은 우선 이걸 우리 정면도라고 부르는 건 이해되죠? 정면도고 얘는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고요. 요 두 면도 가지고 이 형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측면도 혹은 좌측면도 뭐 다른 면도들은 다 생략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특징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다 그려진 게 아니라 절반만 그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중심선 밑으로도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얘를 생략했습니다. 어떤 기호를 보고 대칭 기호를 가지고 위쪽만 나타내고 아래쪽은 생략한 그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칭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칭 기호가 여기 한쪽만 넣는, 가끔 아주 가끔인데 한쪽만 넣는 분도 계시는데 양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실제 보니까 나사도 있네요. M10에 미터 보통 나사인가요? 예, 밑에 보통 나사도 보입니다. 그림상에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 시간은 치수까지 다 넣을 거고요. 그쵸? 치수 넣을 때 이렇게 치수를 반쪽만 넣을 수 있는 거. 사실 반쪽만 넣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전체 치수를 넣고 왼쪽, 그러니까 두 번째 클릭한 이 부분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숨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우리 캐드의 특성창을 찾아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려운 도면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엔터 치시고요. 수직 수평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쪽이 있고 평면이 있고 정면이 있는데 당연히 어디부터 그려야 되겠습니까? 치수가 많은 정면도부터 먼저 그리는 게 맞죠. 네, 그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얘도 이 수직선 기준으로 좌우도 대칭인 경우예요. 맞죠? 그래서 치수들이 이게 다 대칭 치수로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특징. 이런 치수는 이제 기준 치수, 그냥 기준 베이스의 치수고요. 얘들은 다 대칭 치수예요. 음. 자, 아무튼 보시고요. 지금 여기 십자로 그린 이 센터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이 부분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껍데기부터 이렇게 뭔가 그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다 완성하지 말고 위쪽도 생각하면서 좀 트리밍을 하고, 그러니까 선을 두 번 그리지 않고 하나의 선 가지고 위아래로, 즉 평면도 정면도, 정면도 평면도로 같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참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바닥 여기 기준에서는 여기 높이는 4mm네요. 옵셋으로 4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요. 요 선 그린 겁니다. 그럼 요 사이는 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66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냅니다. 됐죠? 트림으로 헷갈리니까 일단은 요거 하나 끊어 놓으면 요 정도 됐다는 거 이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끝까지는 162의 절반이네요. 옵셋에 162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거서 오른쪽. 여기 두께는 바닥에서 10, 그 다음에 14가 있죠? 이해됐죠?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또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요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하나 해서 이제 요렇게 그림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76이네요. 여기 안쪽에 있는 66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죠? 옵셋으로 76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을 오른쪽 보내고요.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얘 클릭해서 오른쪽 지우고 왼쪽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S로 한번 저장해 놓고요. 자, 이 그림 보면 제가 트리밍을 한 거 보면 제가 평면도를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평면도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이게 세로로 선들은 제가 트리밍을 안 했어요. 가로선들만 트리밍했어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우측면도도 그려야 되거나 좌측면도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수평선도 제가 트리밍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써먹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좌우측 이 면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된, 그러니까 가로로 된 선들을 좀 트리밍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찍고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교차된 지점을 저는 이제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선들은 좀 써먹으면 되죠. 이 라인은 결국은 요 라인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80은 중심 기준에서 위쪽으로 40이라는 소리니까 옵셋 80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에서 위로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선이 보이죠? 이 두 선은 어떤 선이었냐면 이 아까 76에 해당하는 여기 위쪽의 선이고, 평면도니까 위에서 쳐다봤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위쪽에서는 숨은 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 두 가닥 있는 거고, 트림 이용해서 얘하고 얘 세 개 잡아서
요거 끊고 요거 끊고요.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끊고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끊어주고요. 안쪽에 있는 선은 수문선이라 그랬죠. 맨 밑바닥에 있는 부분 66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문선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해됐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탭 구멍 M10에 해당하는 탭 구멍인데 요거 미터 보통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케이스 규격집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규격집인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케이스 규격집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M10에 해당하는 앞나사의 경우 M10의 골찌름은 10이고 안찌름은 8.376이에요. 8.376.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들어가서 이 도면에서 골찌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죠.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 여기가 10파이 즉 M10에 해당하고요. 그 안찌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검정색으로 된 여기 외형선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가 8.376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못하게 된 부분 보이는데 이거는 특별히 치수가 없고 각도만 45도인데 이건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중심은 134라고 하네요. 옵셋 이용해서 134라고 주고 나누기 2로 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그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일단 끊어놓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제가 트리밍한 이 부분은 요 끄트머리 부분이었고요. 지금 여기 선 한 개 아까 옵셋한 부분은 얘입니다. 자, 여기에서 옵셋으로 10 나누기 2라고 하고 오른쪽 보내고요. 절반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8.376이 얘잖아요. 안쪽에 있는 여기 안찌름에 해당하죠. 8.376입니다. 자, 얘를 나누기 2를 할 건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옵셋은 소수점에 나누기 2가 안 되니까 분자 분모에 각각 1000을 곱해서 8376 나누기 2000으로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옵셋으로 8376 나누기 2000 엔터 얘를 찍어서 오른쪽 보냅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 밑에만 지울게요. 위에 있는 선은 좀 필요할 거니까 여기까지 됐고 자 X라인 이용해서요 A의 각도로 45도를 주고 여기 아까 M10에 여기 해당하는 요 끄트머리 이 부분을 클릭해서 뽑아주면 돼요. 그래 놓고 라인 이용하셔서 얘 찍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자 지금 얼추 어느 부분 완성하는지 아마 대충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드림으로 지워주고 여기도 트림으로 요 사인을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트림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 있는 선 안 지운 이유는 위에서 뭔가 좀 써먹으려고 제가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선입니까? 맞아요. 이거는 가는 시선에 해당합니다. 나사 부분이니까요. 요만큼 잡아서 미러 이어갑니다. 미러로 저쪽으로 보내고 얘도 지금 붙은 잠깐만요. 얘도 트림으로 일단 여기 중간 이건 끊어내죠. 됐죠? 다시 미러 하도록 하죠. 이상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M12였고 여기서부터 안쪽은 8.376이었어요. 없습니다. 브레이크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내 지금 주시면 이제 스텝 구멍의 센터는 완성됐고요. 이거는 중심선일 거니까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놓고 한번 보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부분 단면 돼 있다 그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은 오른쪽을 다 완성해 놓고 왼쪽으로 밀어 할 거니까 자 밑에 쪽에 보면 R3이 보입니다.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그 다음 트림 이용해서 요거 지우고 또 트림으로 이만큼 지워줍니다.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트림으로 요 안쪽까지 지워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또 트림으로 요거 정리해 주시면 정면도상에 있는 절반의 그림은 끝났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제가 자유곡선 넣지는 않았는데 그죠? 여기다가 요거는 미러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단선 넣고 해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면부터 우리 완벽하게 완성해 보도록 하죠. 미러 기능으로 왼쪽 보내고요. 팀으로 불필요한 선들 다 커팅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컨트롤 C로 저장해 주고 자 그러면 정면 형상은 한번 보시죠. 파단선 여기 해칭된 부분 빼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상이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 기능 이용해서 찍고 이렇게 찍어주고 지우고요. 여기는 스플라인선 이용하셔서 여기 찍고 지그재그로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엔터 한번 두번 세번 ESC 얘는 파단선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시선인데 아까 여기 골찌름 해당한 부분 얘가 가는 시선이니까 매치 프롭 MA 엔터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얘를 미러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복사해서 이쪽을 갖다 붙입니다. 뭐 별다른 기능은 아니에요. 해칭 넣어주시고요. H 엔터로 해칭 넣고 해칭 넣는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넣고 일단은 패턴은 얘가 아니라 3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좀 넓어 보여서
축척 부분의 간격 부분은 0.75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사 부분은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완전 나사부인데요. 요 완전 나사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까지도 해칭을 다 넣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요 부분을 해칭을 안 넣는 분 계시는데 A3 용지에서는 확대하면 보입니다. A4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반드시 확인합니다. 캐드 열어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 안쪽까지 다 해칭 넣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상이 없습니다. 자, 매치 프로브로 여기 중심선을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정면도는 사실 끝났어요. 컨트롤스로 저장해주고 자, 이제 평면도 넘어오죠. 평면도는 치수가 80이 있고 54가 있죠. 80은 아마 아까 이걸 그렸을 거예요. 그거 절반으로 54의 절반을 그려야지 여기 센터 구멍이 만들어지죠. 옵셋으로 54 나누기 2라고 가시고 중심을 위로 보냅니다. 이해됐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치우지 않은 얘들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습니까? 여기가 교차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에 여기 안찌림이고 여기 골찌림입니다. 그러면 원으로 엔터 원으로 센터 찍고 원 하나 또 센터 찍고 또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살려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치 프로브로 이거 바꿔놓고 이거 두 개 치워주시면 됩니다. 보조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선 끊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F 엔터, R 엔터 14라고 주고 이렇게 끊어주고요. 이상 없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로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요. 요것도 끊어주고 지우고 요것도 브레이크로 좀 끊어 놓도록 하죠. 자,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중심선으로 얘도 바꾸고 바꾼 김에 얘도 바꿔버리고 얘도 바꿔버리죠. 이해됐고요. 자, 그 다음 이만큼 잡아가지고 밀어 시키시면 되죠. 근데 여기도 지금 대칭 기호를 마저 놓고 밀어 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라인으로 아무데나 콩 찍고요. 크림 도면에 어울리게 대칭 기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대칭 기호의 사이즈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가는 시선으로 하라는 말은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한 7mm 넣고요. 얘를 가는 시선 바꿔야 되니까 매치 프롭으로 여기 지금 골지름 해당하는 부분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시선 바꿔놓고 요거 한 개 더를 복사합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무브 기능으로 중심 중간점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조금 더 하신다면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별로 안 어울립니다. 안 예쁩니다. 요거 안쪽으로 조금 더 넣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자 이만큼 잡아가지고 미러로 중심에서 위로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기능으로 불필요한 선들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림으로 보내시면 되고 아마 이걸 제가 미러 했군요. 요 부분은 제 원본이 약간 좀 실수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건 좀 보기 안, 이걸 미러 했기 때문에 이래요. 사실 요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요거 따로 복사하셔서, 요거는 카피로 해서 여기 센터에서 요거 센터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원본을 좀 수정했습니다. 미러를 하게 되면 이 나사 부분을 이렇게 터놔야 되는데 이 터는 터지는 부분이 저도 마주 보게 되죠. 한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카피로 보내줘야 돼요. 미러 했지. 카피로 여기 4번 원점에서 원점으로 보내주시면 도면에서 깔끔합니다. 브레이크로 이거 지워주고 이레이저 지우고 이레이저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브레이크로 선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시고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예,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치수들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벌려놓죠. 사이에 간격을 치수를 한번 넣어보죠. 이번 시간은 치수 뒤에 라인 치시고 끄트머리에서 센터 찍고 요거 4mm가 하나 있고 여기 끝과 끝을 찍어서 여기 66mm가 하나 있죠.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뒤에 라인 치시고 여기 골지름, 여기 골지름 끝부분 연결해서 10이고요. 얘는 4-는 4개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4 빼기 대문자 M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빠져나오고요. 자, DR 엔터 치시고 여기 R3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자, DR 엔터 치시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치수 하나 또 바닥에서 여기 꼭대기까지 4mm 문자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간격 처음에 거만 문자가 3개 그 다음 2개 들어가는 간격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뒤로 빼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DR 엔터 치시고 이건 참고 치수예요. 사실 이 4mm라고 한 치수는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빼기, 합산, 뭐 이렇게 빼기 하면 나오는 거리 값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빼놓고 참고 치수기 때문에 괄호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 치수라고.
만약에 이걸 참고치수인데 그냥 4라고만 주면 사실 이건 중복치수예요. 기계 제도상에서는 중복치수는 표라고 합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76mm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찍어서 여기가 얼마였나요? 아까 134였죠. 문자 2개. 끝과 끝을 찍어서 162mm 하나 넣어주시고 문자 2개 들어가는 간격. 컨트롤에서 저장해 주시고. 자, 정면도상에서는 치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다 이상 없이 들어갔고 해칭도 이상 없고요. 자, 평면도도 치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DRA 엔터 치시고 R값 하나.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넣었을까? 근데 분명히 제 원본상의 도면상에서는 이 치수가 깨지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치수에서 얘를 뽑았다는 소리인데, 대칭으로 된 형상의 저는 이렇게 이런 치수, 대칭 치수 넣을 때는 저는 이렇게 넣어요. 여기 대칭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대칭인 부분이고, 요 끄트머리에서 대칭이니까 끝선과 중심선을 밀어시켜 버립니다.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주고, 그다음에 DL 엔터 치시고, 끝과 끝을 찍어서, 끝과 끝을 찍어서 여기 54mm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끝과 끝을 찍어서 80mm 하나 만듭니다. 여기 간격은 여기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선은 아까 위를 했던 요 선은 지우고요. 자, 우리가 필요 없는 선은 얘들이죠. 얘하고 얘죠. 요 끄트머리죠. 근데 얘가 지금 분해를 안 하고 요거만 숨길 수 있는 건 특성창을 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특성창 넣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네요. 분명히 이 치수를 넣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DL 엔터 치시고 줄 때 처음에 치수 주는 부분이 치수 1번이고요. 두 번째 찍는 부분, 마지막 부분이 치수 2번이에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DL 엔터 치시고 치수 1번, 치수 2번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 1번, 치수 2번입니다. 클릭 포인트가 2번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혹시 이해되셨나요? 레이저 치우고.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특성창 CH로 잠깐 들어가 보면 두 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 1번, 2번, 치수선 1번, 2번, 보조선 뭐 크고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번이 이쪽이었고 2번이 이쪽으로 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열어서 그렇죠? 없음 해주셔야지 없어져요. 2번만. 이해됐고 치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선 2번에만 끄기를 해주셔야지 치수선 2번이 없어지고요. 자, 치수 보조선만 없애면 되겠죠. 치수 보조선에 켜고 여기 아마 1번, 2번이지 싶어요. 이게 1번, 2번이지 싶은데 맞죠? 요거 2번을 켜서 이거 끄기 해주시면 됩니다. 끄기 해주시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자, 특성창 이용해서 얘를 분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쓰시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무브 기능 좀 이용해서요. 도면을 조금 더 왼쪽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여기도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셨나요? 왼쪽 오른쪽 이상이 없다 그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작업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으로 오른쪽 표현했는데 이 도면의 특징은 대칭 기호가 있어서 대칭으로만 그렸고 부분 화면 양쪽에 있었고 앞나사가 있었다 그죠? M10짜리 미터 보통 나사가 있었고 참고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상물을 평면도에서 봤으니까 왜 숨은선이 돼야 되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고 외형선이 이거는 이유를 또 알 거예요. 그리고 치수 특성창 이용해가지고 그 치수의 1번, 2번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숨김 처리도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